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일편단심 민들레 포공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녘에 보면 노란꽃 민들레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란꽃은 서양 민들레지만 귀화 식물이 된 지 오래되어 친숙합니다. 민들레는 무엇보다 흔하면서도 언제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에 고마움까지 느껴집니다. 오늘은 민들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국화목 국화과 민들레속, 민들레종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주위에 주로 보이는 노란꽃 민들레는 바로 서양 민들레입니다. 한간에 흰꽃 민들레를 토종이라고 하면서 노란꽃 민들레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 이 둘의 효능은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토종과 서양 민들레는 꽃의 색이 아닌 총포의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총포가 아래로 벌어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 위로 오므라져 있으면 토종 민들레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토종 민들레도 노란 꽃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한자어로 포공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지정 혹은 황화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황화는 바로 노란꽃 민들레로 옛날에는 노란꽃 토종 민들레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화지정은 노란꽃 엉겅퀴를 일컫기도 합니다. 의외에는 방석채라고도 했는데 민들레 잎이 땅에 퍼져 있는 모양이 마치 방석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민들레는 예로부터 꽃부터 줄기, 잎 및 뿌리까지 약용해 왔습니다. 생민들레는 나물로도 먹었고 즙을 내서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신선한 줄기를 잘라낸 흰 즙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려서 끓여 먹거나 술에 담궈서 약용했습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꽃이 피기 전에 전초를 사용합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습니다. 기운이 평하면서도 서늘한 편으로 청열 해독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급성 염증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열독을 풉니다. 동의보감에는 열독을 풀고 악성 종기를 삭히며 멍울을 깨뜨리고 음식독을 풀며 체기를 내리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급성 염증의 증상인 홍, 종, 열, 통의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바로 붉고 붓고 열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민들레는 유방의 염증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부인의 유종에는 물에 달여낸 즙을 마시고 달여낸 찌꺼기를 붙이면 즉시 사그라든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투유 및 유용으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가 없었던 과거에는 유방의 염증성 질환에 민들레가 득효했습니다. 재반염증에는 민들레와 금은화를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경학전서에는 민들레를 인동과 함께 끓여서 만든 즙에 술을 약간 넣어서 복용하면 단단한 것을 부수고 종기를 사그라지게 하니 나력을 푸는 데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금은화 또한 민들레와 비슷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유방의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염, 점막의 염증, 기타 모든 조직의 염증성 질환에 민들레와 금은화의 궁합은 금상첨화입니다. 민들레는 진통작용이 강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민들레를 캐어 달인 물을 마시거나 짓지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곧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피부나 근육의 염증, 타박상으로 인한 염증성 통증을 줄여줍니다. 소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종기나 부스럼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정종을 가장 잘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정종은 모처럼 뿌리가 깊은 종기나 부스럼을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오래된 악창에 민들레를 질게 찧어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종기와 같은 염증에는 생민들레를 으깨서 붙이거나 생것을 찧어서 즙을 마시고 찌꺼기는 염증 부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말린 민들레를 달여서 탕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민들레의 소염작용은 위 점막에도 작용됩니다. 따라서 만성 위염과 함께 위통이 있는 경우는 생민들레 즙을 내서 마셔도 좋고 민들레를 달여서 탕으로 마시거나 말린 민들레 가루 혹은 환으로 빚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위장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대장염, 방광염 등에도 좋습니다. 민들레는 생인손에도 좋습니다. 생인손은 조갑주의염으로 대지라고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지는 손가락 끝이 먼저 붓고 화끈거리며 당기면서 아프다가 손톱 주위가 골맞다가 터지는 것이다. 심하면 손톱이 모두 빠진다. 민들레를 곱게 찧어 물에 타서 찌꺼기를 걸러낸 뒤 마시고 찌꺼기는 아픈 곳에 덮는다. 자주 효과를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소염작용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들레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민들레로 참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생 민들레 줄기나 잎을 으깨서 치아를 마찰했던 것 같습니다. 참은 바르다 혹은 칠하다는 의미입니다. 민들레 양치질은 충치나 잇몸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민들레즙으로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민들레 흰즙은 가시가 바뀌었거나 혼요자창에 바르면 즉시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혼요자창은 벌레독에 의한 피부가 헌 것을 말합니다. 황제 비급에는 가시가 찔려 나오지 않는 데는 민들레의 흰즙을 바르면 곧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청금방의 서문에는 내가 밤에 왼쪽 손등 중지 부위를 정원의 나무에 찔렸는데 새벽이 되자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했다. 열흘이 지나자 통증이 날로 심해지고 창이 날로 높아지고 커졌으며 색은 익은 콩과 같았다. 평소 스승께서 이 처방에 대해서 논한 것을 들었기에 마침내 이것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손을 대는 족족 나았고 통증도 제거되었으며 창도 나았고 열흘이 되지 않아 평소대로 회복되었다 라는 흥미로운 지업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들레는 소염작용과 함께 세살을 돋게 하는 효능 또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전초에 타락세놀, 타락사스테롤, 콜린, 이눌린, 실리마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락세롤은 항염증 작용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소염작용이 있고 화상이나 여드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락사스테롤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피로해소,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소염작용이 있어서 종기, 유방염, 인후염, 장기염증성 질환에 다용됩니다. 특히 뿌리에는 타락세놀과 베타스토스테롤 성분 이외에 배엔산과 같은 지방산, 이눌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산도 포함하고 있어 항산화 활성이 높고 이눌린과 함께 항당뇨 효과도 보입니다. 또한 콜린은 지방대사를 촉진하고 실리마린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방간 등의 간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천의 민들레. 민들레는 너무 흔해서 귀한 줄을 모를 뿐입니다. 만약 민들레의 효능을 안다면 천상의 민들레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토종 민들레가 아니라도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서양 민들레라도 지천에 깔려 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오로지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화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